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홍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보들은 저마다 강원도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춘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인천에 이어 강원도에서 세 번째 열린 합동연설회.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가 가야 할 길 가운데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화석 연료로 만든 제품을 팔 수 없는 세상이라며 강원도의 자연을 활용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도로만 깔듯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옮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햇볕연금, 바람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두관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된 곳이 인제라며 강원도가 민주당 발원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면 정부 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끝내지 못한다며 국민 민생은 누가 챙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민생, 경제, 대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최상병 순직과 같은 비극을 막고 이제는 미래 씨앗을 심을 때라며 청년 정치인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칠이병의 죽음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책임질 대안 세력은 바로 여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 경선은 이재명 후보 90.02%, 김두관 후보 8.9%, 김지수 후보 1.08%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비슷한 시간 춘천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김진태 도지사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시작된 이후 후보가 강원도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후보는 그동안 강원도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지금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데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앞장서서 당론으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결과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별 경선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김도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어제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당 정기당원 대회에서 김도균 지역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당 위원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 지역위원장은 찬반 투표에서 91.48%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앙당의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면 도당 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여름 피서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야시장이나 야간 개장 등을 활용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생긴 긴 길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이 길을 따라 오리바위까지 간 피서객들이 시원하게 바닷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너무 높아서 떨렸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고 괜찮다. 그렇게 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었을 백사장이 한눈에 봐도 한산합니다.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오락가락 날씨 때문인데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철 장사 보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다 적재할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했지만
개장 이후 22일간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단 6일에 불과합니다. 동해안 곳곳에선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동해 묵호항과 어달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다채로운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돛제비 야시장이 열리고 9월 2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는 주문진 전통시장이 문을 여는 등 도내 곳곳에서 야시장이 운영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와 태초의 신비로운 기암절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 부채길도 8월 25일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이제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너무 좋네요. 바닷가 위에 서 있는 느낌이고 여기 처음 이렇게 와본 공간이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숲이 마련돼 있는 강릉 소량수목원도 밤 시간에 색다른 경험을 안겨줍니다. 색색마다 황홀한 느낌의 조명과 아름다운 나무, 여기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 지친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청량감을 줍니다. 강릉 야경 명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날씨가 지금 더 선선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조명도 켜져 있어가지고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야간에 즐길 수 있게 되고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동해안은 절정의 피서 분위기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해안 지역의 상권 규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권 규모 중 해양 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은 강원이 7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주가 71.5%, 경북이 69.3%로 나타나 해안 경제의 해양 관광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외진 소비 비중 역시 강원도가 68.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남이 66.1%, 제주가 60.2% 순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월 동강국제사진제가 22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방문할 여행객들에게도 쉼이 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과 작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보도에 이병성 기자입니다. 다려야 할 셔츠를 한 손에 떨구듯 걸친 채 보행기 탄 9개월 딸아이를 바라보는 30대 여성. 전쟁 같은 육아를 치르다 지친 눈에 일상의 권태가 흐르는 작가 본인입니다. 종가의 자손이 모두 절을 올리며 조상의 예를 다하는 와중에 어느 한철 유행했던 진갈색 문틀 밖에 옹기종기 소외된 여성들의 시선이 제각기 흩어지고 문틀 위에 환하게 웃는 사내 아이들의 돌사진만 빼곡합니다. 이번 동강국제사진제의 동강사진상을 수상한 이선민 작가는 결혼과 육아 등을 거치며 맞닥뜨린 여성의 삶과 그 안의 권력관계를 탐구한 여자의 집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안온한 공간에서 엄청난 고독을 느꼈던 거죠. 고립과 고독이 동력이 되어서 또 찾아가고 친구 집을 방문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연대를 하는. 신도시 부모가 아이를 통해 자기 복제를 실현하는 욕망을 다룬 트윈스. 대륙을 횡단해 이 땅에 이주한 여성들의 단출한 짐을 무거운 삶으로 조망한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 등 다른 대표작도 관람객을 찾았습니다.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가 개막했습니다. 리셋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제에서 눈에 띄는 해외 작품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시선입니다. 다리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트럭의 노동자들을 삶의 현장이라는 프레임 안에 담은 파블로 오르티스 모나스테리오의 작품과 마치 매직아이처럼 화폭에 숨겨진 사진을 찾아내야 하는 루이스 곤잘레스 팔마의 작품도 전시에 재미를 더합니다. 두 눈으로 보지만 그 이미지가 머리에서는 같은 이미지로 그 프로젝션이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사진이 찍히는지. 국제 주제전과 국제 공모전 등을 통해 전 세계 유수의 작가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보도사진가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 영월군민 사진전도 눈길을 끕니다. 리셋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모습의 이야기가
같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바람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의대 증원이 크게 늘어나고 자연계열 대학들의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위권의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합격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수능 시험 모의평가는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 6월 모의평가처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상위권이 선호하는 의대의 경우 수시 지원에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수능을 잘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작년보다 늘어난 모집 인원 1,497명 가운데 59.3%인 88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96.5%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이 2배로 확대되면서 수시 경쟁률이 대폭 떨어지면서 의대에서조차 수시 최저 합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쳤고 2등급도 8%였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1등급 비율이 4.71%로 국어 수학과 비슷했던 만큼 갈수록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대부분 영어에서 1등급을 얻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최저 마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올해는 자연계열 대학을 지원할 때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인 과학 탐구의 응시생이 줄면서 1등급 얻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사회탐구 지원자가 과학탐구 지원자를 초월하면서 수시 모집에서 의대는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이 정시 전형으로 이유라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들의 수시 전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해안에서 특화 품종으로 양식하고 있는 연어의 질병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릉 원주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 주식회사 CTC백은 오늘 오후 연어 양식 산업발전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연어의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과 연어 양식 시험 시설을 추진하는 등 연어 양식 성공을 위해 협력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시멘트 제조사가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해 시멘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춘천의 대표 축제인 춘천 마임축제에서 방문객이 지출한 돈이 모두 150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 마임축제 측은 문화리서치 POL 평가 결과 축제 기간 13만 명이 방문한 가운데 총 소비 지출액이 150억 1천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13만 7천 원으로 조사됐고 지출 규모는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순으로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병원 동행 매니저가 가정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하고 진료 접수와 진료, 약국 방문 등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에서 30분마다 1,500원이 추가됩니다. 서비스 신청이나 문의는 원주 부건노인복지관에 하면 됩니다. 춘천지법이 지자체 보조금을 3억 원 넘게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제군의 한 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10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보조금을 보내 3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면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자녀를 학대한 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친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50대 여성에게 지난 19일 친권 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가름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13살 자녀가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